아무리 실력이 좋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주변에 적이 많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을 만들지 않기 위해 마냥 친절하게 굴다가는 어느새 만만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혹시 인간관계 때문에 사회생활이 힘들고 매번 실패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그렇다면 대화할 때마다 상대가 당신의 적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대화하면 상대가 당신의 적이 되므로 절대 사용해선 안 될 3가지 대화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적을 만드는 대화법 1. 하지만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 혹시 대화할 때 하지만이라는 말을 자주 쓰진 않나요? 문서를 훌륭하게 잘 만들었네. 하지만 제가 보고서를 오늘까지 만들겠다고 말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하지만이라는 단어는 보통 부정적인 소식을 이끌기 마련입니다. 또는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당연히 하지만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저항감을 느끼게 되고 대화는 말싸움으로 바뀔 것입니다. 혹시 하지만이라는 파괴적인 단어를 습관처럼 쓰고 있다면 이제부터는 그리고라는 건설적인 단어를 사용해보세요. 그리고는 앞서 말했던 내용을 반박하지 않고 굳건히 해주는 단어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리고 라고 말하면 상대방의 의견을 긍정하면서 본인의 의견까지 더할 수 있어 건설적인 대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동료, 가족, 친구 등 누군가와 견해 차이가 있어 고민 중이라면 양쪽 모두 하지만을 즐겨 사용하는 것이 아닌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은 갈등을 깊게 하고 그리고는 갈등을 예방한다는 것. 하지만은 적대감을 낳고 그리고는 공감을 낳는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적을 만드는 대화법 2. 잘잘못을 따지는 것. 잘못된 일이 벌어졌을 때 누가 잘못했는지 그것이 어떤 잘못이었는지 찾느라 문제의 본질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나요? 과거의 잘못에 초점을 맞추고 잘못의 이유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데 급급하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존 F 케네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과거에 대한 비난이 아닌 미래를 위한 계획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꾸지 못합니다. 따라서 과거 일에 대한 입씨름은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그 대신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기보다는 문제를 수습할 해결책을 찾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만약 잘잘못을 따지는 입씨름에 휘말린 상황이라면 두 손을 높이 들고 이제 그만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켰다면 이번에는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도록 이끌어봅니다. 이미 일어난 상황을 어떻게 빨리 수습할지 방법을 찾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보다는 미래의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는 것, 잘못의 이유를 묻기보다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적을 만들지 않고 현명하게 상황을 해결하며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대화 비결입니다. 적을 만드는 대화법 3. 대화 도중 버럭하는 것. 불공정하거나 불친절한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내 잘못도 아닌데 누군가 소리를 지르거나 비난을 한다면 똑같이 공격적으로 맞대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은 결국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분노, 앵거에 한 글자만 더하면 위험, 데인저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버럭 화를 내기 전에 먼저 생각하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당신이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를 방문할 때마다 불평불만을 듣는 자녀라고 가정해봅니다. 처음엔 그렇지 않겠지만 끝없이 늘어놓는 불평에 지쳐 결국 화를 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8시간을 침대에 누워 보낸다면,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고통을 느끼고 그 고통이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면, 그런 질문을 던지다 보면 즉각적인 분노가 사라질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났다면 그것은 사실 본인 입장에서만 상황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나라면 어떨까? 내가 저 입장이라면 어떤 기분일까라는 공감의 질문을 던져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이 질문은 즉각적으로 적의를 없애줄 만큼 강력한 비법입니다. 상대의 행동이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공감의 질문을 통하면 최소한 그 행동을 이해할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학자 공자는 더 많이 알수록 더 많이 용서하게 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왔는지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 이는 용서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며 대화하는 것은 적을 만들지 않으며 상대를 강력한 나의 편으로 만드는 비결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적을 만들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될 3가지 대화법을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하지만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 혹시 하지만이라는 파괴적인 단어를 습관처럼 쓰고 있다면 이제부터는 그리고라는 건설적인 단어를 사용해보세요. 2. 잘잘못을 따지는 것. 과거의 잘못보다는 미래의 해결책에 초점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3. 대화 도중 버럭하는 것. 본인의 처지에서만 상황을 판단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헤아려보고 공감과 연민의 눈으로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작가 마크 트웨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머는 가장 위대한 구원이다. 유머가 터지는 순간 짜증과 분노는 사라지고 다시금 유쾌한 기분이 찾아온다. 만약 직장을 잃고 새 직장을 힘들게 구하는 중에 누군가 직장 문제에 관해 묻는다면 어떨까요? 지금까지라면 실직과 구직 상황을 과장해서 불행하게 이야기하거나 인생을 저주하거나 상대방의 무신경함에 화를 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치 있는 대답으로 상황을 넘기거나 불운을 유머로 만들어서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가령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빨리 은퇴할 계획은 없었는데 말이야. 그래도 빈털터리가 될 일은 없어. 나에게는 마이너스 통장이 있거든. 유머는 언제나 현명한 해결책이 되어줄 것입니다. 유능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직장에서 인정받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 성공한 삶을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논쟁을 피하고 갈등을 협력으로 바꾸는 대화 방법으로 인생을 완전히 바꿔보세요. 적을 만들지 않는 사람, 늘 성공하는 사람의 대화법은 다릅니다. 핵심은 자신의 권리와 상대방의 권리를 동시에 지키는 것입니다. 적을 만들지 않기 위해 양보나 인내만을 중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 자신을 지키면서 동시에 적을 내 편으로 만드는 당당한 대화법을 통해 인간관계를 개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에 출처가 되는 책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은 어떠한 상황에도 똑똑하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대화의 기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갈피였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